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유명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친구랑 바람난 제 남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경남 사천에서 상경의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노량진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 만난 남자였지요. 노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시험에 합격하면 결혼을 하기로 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매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매너도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친구들과 어울리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구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용돈도 챙겨주면서 격려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안도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도움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때마다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믿고 기다렸지요. 그러던 중 고향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며칠만 재워줄 수 있냐 했습니다. 서울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가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모처럼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친구는 서울의 유명 미용실 몇 군데 면접을 본다 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네 군데 면접을 본 친구는 모두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펑펑 우는 친구를 달래는데 친구가 제 원룸에서 며칠만 더 지내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친구는 서울에서 꿈을 이루고 싶다 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친구는 제 집에서 며칠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남자친구도 공무원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울먹이며 합격을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합격 선물로 남자친구의 양복을 한 벌 사주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모든 게 제 덕분이라며 고마워했고요. 저는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여전히 제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면접을 보러 나가더니 어느 미용실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절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지내게 되었지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였지요. 제 친구도 함께 근처 술집에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친구와 남자친구는 성격이 좋아 쉽게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게 술자리를 가졌고 남자친구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제 친구도 남자친구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매너도 좋은데 좋은 곳에 취직도 하게 되었으니 부럽다 했습니다. 친구는 매일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클럽을 다니더군요. 거의 매일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는 거의 제 몫이었지요. 불만이 쌓여갔지만 원룸 생활도 길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남자친구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제 미래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돈을 모아야 했고 생각보다 회사 일이 많이 바빴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 발령도 나기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진 남자친구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봐주기로 했습니다. 출근하기 시작하면 바빠질 테니 지금 실컷 놀라며 용돈도 더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남자친구는 회사로도 찾아왔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 우리는 데이트를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남자친구는 스팸 전화라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저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구에서 돌아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걸어가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그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왠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만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더군요. 모처럼 일찍 들어왔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요. 제 친구도 새벽 1시가 넘도록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무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친구는 그 늦은 시간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전화기를 보니 남자친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연락은 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때쯤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일찍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속상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종종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화를 내기도 했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후 사람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저는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속을 끓이던 중 저는 일주일 동안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평에 위치한 회사 연수원이었습니다. 친구는 이 기회에 마음 좀 추스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기분 전환을 하고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가서 기분 좀 풀고 오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연수원에서 동료들과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공기도 좋은 곳이라 기분 전환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친구는 집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요즘 부쩍 술자리가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집을 비웠는데 집이 좀 지저분했습니다. 친구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한 모양이었지요. 저는 투덜거리며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탁기 속에 남자 양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양말이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할 때 남자친구에게 사줬던 양말입니다. 이전에도 남자친구는 종종 제 원룸에 오곤 했습니다. 친구가 들어온 이후에는 원룸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을 뒤졌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일회용 면도기가 보이더군요. 버리지 않은 쓰레기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 속에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임신 테스터였습니다. 테스터에는 두 줄이 선명했습니다. 머리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바탕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감정을 진정시키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냐 물었습니다. 친구는 신촌에서 지인을 만나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디냐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홍대에서 친구들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 싶다고 홍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친구들과 헤어질 거라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얼굴 보게 조금만 기다리라 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전철역 앞에서 내리자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황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자친구의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크게 놀라 전화기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비밀번호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잠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제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제가 왔는지 묻더군요. 저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변명을 했습니다. 친구도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자친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오해라고 했지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친구의 짐을 모두 끌어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친구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남자친구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인간이 자길 덮쳤다고 했습니다. 자긴 정말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경찰서를 가자고 했습니다. 당장 남자친구를 고발하자고 했지요. 저는 정말로 경찰서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엄청 당황을 하더군요. 상황이 그 지경이 되고서야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쌍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끝까지 그놈이 먼저 유혹했다더군요. 그리고 한두 번 만났을 뿐이라고 했죠. 물론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이제 큰 의미도 없었죠. 저는 임신 테스터를 내밀며 둘이 잘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눈동자가 떨리더군요.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부터 저 몰래 만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잘생겨서 호감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안정적이라 부러웠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남자친구와 싸웠던 날 둘이 따로 만났던 모양입니다. 애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놈이랑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친구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친구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동안 비번도 바꿨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도 안 오더군요. 다음날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신기하게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더군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오해라고 하더군요.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이죠.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을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없을 때 왔다가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자길 유혹했다고 하더군요. 듣고 싶지도 않은 더러운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거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게 놀라더군요. 아마도 임신 사실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 없다고 했습니다. 그놈도 임신 사실은 몰랐던지 엄청 당황하더군요. 집에서 그놈의 짐도 싹 꺼내서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도 그대로 쫓아내 버렸죠. 텅 빈 집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가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 인간들이 뒹굴던 집에서 살고 싶지가 않았죠. 약간의 의약금은 물었지만 새로운 집도 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더 좋은 집을 구했죠. 그 인간들과의 기억이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친구도 내보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한동안 배신감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후 동창들에게 우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결국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놈과도 완전히 갈라선 모양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의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바탕 싸운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놈은 차도 뽑은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결국 카드값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출근도 안 하는 상황이라 돈이 없었죠. 그렇다고 그 놈의 부모님이 부유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약간의 생활비가 수입의 전부였었죠. 그러다 보니 병원비도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합격하면 차를 뽑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반대를 해왔던 일이었죠. 경제관념이 부족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심각한 머저리였던 모양입니다. 입사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니까요. 결국 자기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치워준 친구에게 오히려 고맙더군요. 친구와 애인을 모두 잃었지만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안 힘들었지만 회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요.
친구들은 하늘이 도왔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때 그 남자와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지금은 다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